우리 구독자님들은 모두가 알고 계신 이야기겠습니다만 SOS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SOS 사건이란 1989년 7월 24일에 다이세츠산 산계 아사히다케에서 발생한 조난사고를 수색하던 중 경찰 항공대의 헬기인 긴레이 1호가 아사히다케 남쪽 추베츠강 상류 부근의 습지대에서 나무를 쓰러뜨려 만든 SOS라는 문자를 발견했고 거기서 발단이 된 사건입니다. 여기서 산계라는 건 두 개 이상의 산맥이 합쳐져 하나의 계열을 이루고 있는 큰 산맥을 뜻합니다. 이 SOS 문자는 자작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주변에서 조난자의 물건으로 보이는 유류품 등이 발견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번에는 이 SOS 사건의 진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이곳에서는 쓰러진 나무로 만든 SOS 표식 주변에서 남성의 물건으로 보이는 유류품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카세트 테이프, 배낭, 녹음기, 부적이었고 동물에게 물린 자국이 있는 뼈 조각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뼈 조각은 1989년에 발생했던 조난자의 것과는 다른 게 분명해 대체 누구의 것인지 당시에 큰 주목을 받았었죠. 이 1989년에 일어난 SOS 사건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 사고는 1989년 7월 24일에 발생한 조난사고를 수색 중 헬기가 상공에서 쓰러진 나무로 만든 SOS 표식을 발견하며 시작됩니다. SOS 주변에는 조난자의 물건으로 보이는 유류품 외에 사람의 뼈 조각들이 발견되었고 20대에서 40대 정도의 여성의 물건이라는 감정 결과가 발표되게 됩니다. 또한 그 유류품 중 카세트 테이프에는 남성의 절규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7월 24일에 조난당했던 조난자는 도쿄도에서 등산을 왔던 남성 2명이었습니다. 홋카이도 경찰 수색에서 헬기에 의해 발견된 SOS 표식이 있는 장소에서 약 3km 북쪽에서 그들은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수색대는 당연히 이 2명이 쓰러진 나무를 이용해 SOS 문자를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그런 건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왔죠. 이를 이상히 여긴 홋카이도 경찰 수색대는 구조된 이 2명 외에도 다른 조난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날인 25일 오후에 재차 헬기를 출동시켜 수색에 임하게 됩니다. 그 결과 SOS 표식은 한 글자가 5m 전후로 만들어졌으며 그 쓰러진 나무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한겨울 전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쓰러진 나무 표식으로부터 30m 범위에 백골이 된 뼈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죠. 수색대는 보다 신중하게 조사에 임했는데 100m 앞에서 녹음기와 카세트 테이프 4개, 그리고 배낭 안에 들어있던 면허증, 칫솔 세트 등의 생활용품도 발견합니다. 수색대는 이들 유류품과 뼈 조각들을 가져가 아사히카와 대학에 뼈 감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여성의 뼈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류품의 주인은 1985년 7월 실종되었던 아이치현 코난시의 회사원인 당시 25세의 A씨로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테이프의 대부분이 N이 주제가였던 것에 반해 마지막 2분간은 남성의 목소리로 SOS, 다, 스, 케, 테, 끌어올려줘 라며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호소하는 듯한 한자마다 간격을 둔 음성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어째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녹음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현장에서는 여성의 유류품은 발견되지 않았죠. 이것을 종합해보자면 쓰러진 나무로 만든 SOS 표식 주변에 유골과 카세트 테이프가 발견되었다. 이 유골에 관해서는 감정 결과 20에서 40대 여성의 것으로 감정되었으나 카세트 테이프에는 남성의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며 절규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라는 게 되겠네요. 유골에 대해서 나온 감정은 여성의 것, 그리고 유류품은 남성의 것이라는 것으로 조난자는 남녀 2명이라고 사료되어 조사는 진행되었습니다. 보도에서는 A씨와 여성이 어떤 사건에 연루된 건 아닌지 혹은 무관하다면
어떤 경위로 백골화가 된 것인지 등 여러 억측과 소문이 TV와 지면을 달구게 됩니다. 그러나 뼈 조각들을 발견하고 3일 후인 28일, 아사히카와 대학은 더욱 상세한 감정을 한 결과 뼈는 남성의 것이며 더구나 A씨의 것이라고 단정짓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성의 뼈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코멘트를 철회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A씨는 왜 조난을 당했는지, 그리고 나무로 SOS를 만들기까지의 경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의문으로 남게 됩니다. 경찰 수색대가 계속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곳에서는 남성의 유류품만이 조금 더 발견되었을 뿐 아사히다케 산맥에서의 여성 실종 기록은 없었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A씨가 조난당한 예상 경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히다케 능선부에는 금고암이라고 불리는 큰 바위가 있어 등산객들이 이정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금고암은 금고와 같이 직사각형으로 생긴 바위라 금고암으로 불리고 있으며 정규 등산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좌회전하여 50m 정도를 더 올라가면 금고암과 똑같이 생긴 통칭 가짜 금고암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등산객이 이를 진짜 금고암으로 여기고 여기서 직진해버리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실수를 깨닫고 되돌아가지만 A씨는 망설이지 않고 거기서 직진한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가짜 금고암에서 4km 정도를 지나던 도중 A씨는 길을 잘못 든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거죠. 조난당한 현장은 사사라는 조리대 식물들이 우거져 내려가기는 쉽지만 올라가기엔 절망적인 지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습지대의 끝은 절벽으로 되어 있어 A씨는 돌아갈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꼴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이는 사건이 발견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현지를 방문한 언론사 취재팀이 그 현장에서 탈출하지 못한 채 구조를 요청 후 살아난 데서도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고독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싸웠을 겁니다. 남겨진 테이프를 다시 들어보면 아마도 그의 머리 위로 헬기가 날아다녔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 쓰러진 나무로 SOS 표식을 만든 게 틀림없어 보이네요. 명복을 빕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SOS 사건이 무서운 이유를 인터넷에 퍼진 이야기들을 기초로 해 4가지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OS 사건은 검색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되어 있죠. 검색해서는 안 되는 말이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검색 사이트에서 그로테스크한 사진, 공포 사진 등의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를 주는 내용이나 바이러스 사이트로 들어가 버리는 검색어입니다. 이유 1. 카세트 테이프의 음성이 무섭다. 그 카세트 테이프에는 남성의 절규와도 같은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목소리로 한음한음 분명히 말하고 있고 어딘가 멀리 도움을 청했는지 아니면 테이프에 녹음하기 위해서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실제 음성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살 예방 차원 같은 이유로 원본 영상을 가져올 수가 없어 약간 우회하여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 테이프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는지 알아보죠. 실제로 느꼈던 느낌은 이렇다고 합니다. 필사적으로 계속해서 외치네. 너무 생생해서 듣는 게 공포이지만 이거 진짜 트라우마였어. 수수께끼도 많았고. 이런 느낌들로 무섭다, 너무 무섭다, 공포를 느꼈다 등의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아직도 듣지 못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꼭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테이프에는 애니 주제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는 4개 발견되었고 그 중 1개에 남성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녹음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테이프에는 TV 애니인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 요술공주 민키의 주제가와 관련된 라디오 프로들이 녹음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SOS 표식은 쓰러진 나무 중에서도 상당히 큰 나무를 사용하고 있어 만드는데 이틀은 걸렸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쓰러진 나무를 이용해 SOS 문자 형태로 만드는 장면은 데즈카 오사무의 우주소년 아톰에도 있었고, 이 남성이 참고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유 2. 절규하는 목소리를 녹음하는 행위가 수수께끼. 어째서 남성은 절규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이것은 추측이 되겠습니다만, 조난당한 남성이 체력이 방전되기 전에 큰 목소리로 수색대에게 도움을 청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때 우연히 카세트 테이프의 스위치가 눌리고 의도하지 않은 녹음이 시작되었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이유 3. 오랜 시간 SOS 표식이 발견되지 않았다. SOS 표식은 1984년 7월에 조난당한 이 남성이 만든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5년 뒤인 1989년 7월에 발견될 때까지의 시간을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이 되죠. 이 SOS 표식은 1987년에 2년 전인 1987년에 임야청, 우리나라의 산림청에 해당하는 곳에서 헬기로 촬영한 공중사진에 찍혔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째서 5년간이나 발견되지 못했던 것인지 지금도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이유 4. 유골이 여성으로 감정되었는데 실은 남성이었다. 유골이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20에서 40대 정도의 여성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난 현장의 유류품은 남성의 물건만 나왔고 여성에 대한 단서는 일절 없는 상태였죠. 당시에는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1990년 2월 28일에 최종적으로 조난자는 아이치현에 사는 남성으로 유골도 동일 인물이라고 밝혀지게 됩니다. 감정의 정밀도가 그다지 높지 못했다는 말이 되는 걸까요? 그럼 다른 시점에서 SOS 사건의 진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발견된 유골에는 동물에게 물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혹시 조난자는 동물에게 습격당한 것으로 인해 움직일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 7월 아이치현에 거주하던 남성은 홋카이도에 있는 아사히다키에서 고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장소에서는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유류품이 다수 발견되었죠. 그러나 처음에는 유골이 여성의 것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와 당시 뉴스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남성의 유류품만 발견되었던 것도 있어 1990년 재감정이 들어갔고 그 결과 여성이 아니고 남성의 유골이다 라는 감정 결과가 나온 겁니다. 유골이 오감정된 것은 DNA 감정 정밀도의 문제일까요? 유골의 감정을 행했던 1989년 당시 DNA 감정 기술은 확립되기 전이었습니다. 혈액형이나 뼈, 치아 정도의 감정 방법밖에 없던 시대로 현대에 비하면 그 정확도는 상당히 낮았다고 봅니다. 또한 이 유골은 5년이나 야외에 버려진 상태여서 조직의 변질 등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지만 현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실수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유골에는 동물에게 물린 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동물이란 게 무려 불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아사히카와 의대의 감정으로 밝혀졌죠. 등산 도중 불곰에게 습격당해 움직일 수 없게 된 건지, 힘이 소진돼 불곰의 먹잇감이 되어버렸는지는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난자의 옛 동료라는 자가 투 채널에서 발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의 체형으로 인해 여성으로 착각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2012년 이 SOS 사건이 새로운 진전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1984년에 조난당한 이 남성의 옛 동료라고 하는 인물이 투 채널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인물의 말에 의하면 조난당한 남성은 여성적인 체형이었다고 서술하고 있고 그게 이유가 되어 여성으로 오인된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간 전세 헬기는 고액이라 본격적인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발견이 늦어진 건 아닐까라고도 지적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동료인지 아닌지도
분명하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좀 오락가락하는 도시 전설적인 SOS 사건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나무위키에서 가져왔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한국판 나무위키와 일본판 나무위키가 너무 상이하네요. 그래도 재미라면 들어봐야겠죠. 이건 사실 기반이기도 하지만 꽤 미스테리하게 꾸며져 있어 흥미가 솟구칩니다. 이 사건은 1989년 7월 24일 일본 홋카이도 다이세츠산 아사히다케에서 일어난 의문의 조난 사건이다. 1989년 7월 24일 오후 등산 중 행방불명된 조난자 2명을 찾기 위해 홋카이도 경찰 측에서 헬리콥터로 수색을 했다. 그런데 수색 도중 등산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쓰러진 나무로 만든 SOS라는 문자 표시를 발견한다. 조난자들은 그곳에서 2-3km 떨어진 북쪽에서 무사히 구조되어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는가 했더니 그 조난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SOS 표시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고 대답했다. 또 다른 조난자가 표시를 만들었다고 판단한 경찰 측은 다시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조사했더니 동물에 물린 흉터가 있는 유골의 파편과 구해달라고 외치는 남자의 목소리가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가 든 회색 가방을 발견했다. 가방에는 남자 목소리가 담긴 녹음 기능이 있는 휴대용 카세트 테이프를 포함해 카세트 테이프 총 4개가 있었다. 그 외에 비누, 칫솔, 치약, 샴푸가 든 비닐재 세면도구 가방, 녹색 플라스틱 컵, 라디오, 부적 등이 나왔다. 여기까지가 1차로 발견한 물품들이다. 유골을 감식한 아사히카바 의과대학과 경찰은 입산 명부와 실종자 목록, 유류품으로 미루어 보아 유골을 1984년 7월에 조난당한 아이치현에 거주하던 25살 남성 회사원 A로 추정했다. 그런데 정작 유골의 DNA를 분석한 결과 사망한 시기는 당시로부터 약 5년 전이 맞긴 했지만 25세에서 35세 남짓의 키 160cm, O형 혈액형인 여성이라고 나왔다. 아사히카와 의과대학에서 7월 28일 다시 추가 감식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골은 A형의 남성뼈로 판정되었다. 이런 결과에 수사는 혼란에 빠졌다. 유골이 발견된 곳 주변에서 망자의 다른 유품은 나오지 않았고 유골과 같이 발견된 가방에서도 유골의 DNA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추가적인 수사 결과 1987년 7월에 조난당한 그 남자 회사원 A에게는 연인이 있었고 그 여성 B도 같은 날 산에 올랐다가 행방불명 되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 연인의 DNA와 유골의 DNA가 일치해 신원이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처음 유골이 발견된 장소 근처에서 2차 발견 물품으로 또 다른 유골과 남성의 면허증, 남성의 시계를 함께 발견했는데 유골은 남자 회사원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회사원 커플이 등산 중 조난당했고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SOS 문자를 만들고 헬리콥터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끝내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우여곡절 끝에 해결될 것 같았던 사건은 그 남성 A의 가족들에게 유품을 전달하던 시점에 다시 미궁에 빠졌다. 유품을 받은 가족들은 2차로 발견된 유류품인 면허증과 시계는 망자의 것이 맞지만 1차로 발견된 가방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A 남성의 유족들이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된 목소리가 사망자 A의 목소리와 다르다고 진술했다. 설상가상으로 DNA 조사 결과 1차 유류품의 DNA와 2차 유류품의 DNA는 서로 불일치했다. 구조 문자를 만들고 SOS 구조 신호를 보냈던 남성은 1984년에 조난당했던 회사원 커플이 아닌 제3의 인물 C라는 뜻이다. 경찰은 문제의 제3의 인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다시 유류품 조사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문제의 문자 표시 근처에서 또 다른 가방이 발견되었다. 가방에는 부적과 만화책, 카메라 삼각대, 1983년에 만들어진 휴지 봉투, 보험회사 주소가 적힌 서류 봉투가 나왔다.
DNA 조사 결과 새로운 가방에서 검출된 DNA는 처음 발견된 가방의 DNA와 일치했다. 경찰은 제3의 인물 C와 회사원 커플 A, B 사이에 치정 관계로 얽힌 사건으로 추측하기도 했다. 그런데 제3의 인물의 유류품 날짜는 회사원 커플이 조난당한 시점보다 1년이나 앞섰다. 즉 3명의 조난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색 끝에도 제3의 인물의 유골만큼은 끝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의문점. 문자는 큰 자작나무를 3그루 이상 쌓아 올려 만든 것이다. 그리고 문자의 한 폭은 5m 이상이라 제작하려면 성인 남성이라도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심지어 주변에는 자작나무가 없었다. 이 표시는 발견되기 1년 10개월 전인 1987년 9월 20일 일본 국토지리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에도 찍혔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단지 문자폭이 사진상에서는 불과 0.9mm에 지나지 않았기에 모르고 넘어갔던 것이다. 의문점은 이 표시를 만든 조난자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이다. 키 160cm에 불과한 여자 한 명이 폭 5m 너비로 산속에서 나무 문자 표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남성이어도 쉽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남겨진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의 케이스 중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진 스티커가 붙은 것도 있었고 애니, 마크로스의 주제가가 녹음된 테이프도 있었다. 유류품으로 남겨진 테이프의 내용 녹음 전문이다. SOS 도와달라. 벼랑 위에서 움직일 수가 없다. SOS 도와달라. 벼랑 위에서 움직일 수가 없다. SOS 도와달라. 장소는 맨 처음 헬기를 봤던 그곳이다. 조리대가 우거져 있어 위로 올라갈 수 없다. 여기서 끌어올려달라. 헬기를 언급했으므로 헬기가 조난자가 있던 곳에 상공을 비행한 적이 있었고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의문점은 녹음을 한 이유다. 첫 번째로 테이프에 큰 소리로 녹음하고 최대 볼륨으로 재생하면 원래 목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고 에너지를 비축할 수도 있으므로 구조를 위해 녹음했다는 설이 있다. 두 번째는 녹음 도중 말이 2번 끊기고 숨소리도 거칠며 메아리가 크게 울린 점을 들어 조난당한 상황에서 헬기를 보고 소리치며 마구 움직이다가 가방 속 카세트 녹음 스위치가 눌러져 우연히 녹음되었다는 설이다. 또 다른 의문점은 유류품이 발견된 장소 주변은 능선이라 벼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조난자는 벼랑이 있던 장소에서 녹음을 먼저 했고 탈출을 위해 능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소지품도 그대로 둔 채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 물론 벼랑에서 사망한 조난자의 소지품을 누군가 모종의 이유로 가지고 온 것일 수도 있다. 제3의 인물. 지금 이 사건을 정리해보면 제3의 인물이 1983년에 조난당했고 그로부터 1년 뒤 1984년에 아이천에 거주하는 회사원 커플이 입산 후 조난당했고 문자 표시 근처에서 사망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끝내 1983년에 조난당한 제3의 인물의 행적과 정체는 밝혀내지 못했다. 여러 가설들. 이 미스터리한 사건에는 여러 추측과 가설들이 난무했다. 경찰 측에서 처음 내놓았던 치정 관계설 외에도 제3의 인물의 유류품에서 만화 관련 물품이 많은 점을 미루어 소위 말하는 오타쿠 남성이 사회를 비관한 나머지 자살하기 전 남긴 흔적이라는 설도 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유서나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이 가설은 다소 문제가 있다. 또 다른 가설은 제3의 인물은 애초에 조난당하지 않았고 관심을 끌기 위해 일부러 구조 문자를 만들고 카세트 테이프에 목소리를 녹음한 뒤 조난당한 척 자신의 물건들을 땅에 묻고 떠났다는 설이다. 이 설은 제3의 인물의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물론 고작 관심병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것뿐이라는 설명은 너무 편리하긴 하다. 의문점이 상당한 사건이라 일본 웹사이트 투채널, 후타바 채널 등지에 흥미 위주로 가설들이 나왔다.
첫 번째 가설은 회사원 커플이 누군가가 떨어뜨린 카세트를 주워 사용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제3의 인물은 살인마라는 것이다. 살인마가 능선 주변 숲속에 숨어 미리 녹음해둔 카세트를 틀어 조난자들을 유인했고 살해한 뒤 유유히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굳이 산세가 험한 곳에 능선까지 가서 기다리는 수고를 하기란 매우 비효율적이다. 또한 6월에 살해당한 흔적도 없어 이 가설도 설득력은 없다. 아니면 그런 묻지마 살인마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을 노려서 죽였고 이후 현장을 꾸며놓은 것이다. 즉 계획살인을 저지른 것이라는 가설도 낼 수 있다. 자, 어떠셨는지요? 이것도 재미있으셨나요? 만약 약간 헷갈리신다면 다시 천천히 들어보시길 권장합니다. SOS 조난사건이라고 구글에서 검색어를 치시면 나무위키의 글로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도록 할까요? 결론적으로 이 쓰러진 나무로 만들어진 SOS는 5년 뒤에 2명의 목숨을 구한다 라는 게 된 거네요. 홋카이도에는 수많은 불곰이 산에 서식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냥꾼 부족 등의 원인으로 서식하는 불곰의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때인 홋카이도 산의 7월은 등산하기 안성맞춤인 기분 좋은 계절입니다만 구독자님들이 만약 거기에 가신다면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될 거라 봅니다. 그럼 일교차에 조심하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